자,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내용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이거 된다, 안 된다 하기도 전에 또 밥상머리에서 밥상어 풀라는 야당 놈들도 있기도 한데, 관련된 내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정부터 시작이 됐죠. 자, 4개 정유사가 주유소 및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이하여야 되고요. 경유는 리터당 1,713원 이하. 등유는 리터당 1,320원 이하여야 됩니다. 2주마다 국내외 유가 상황을 반영해서 최고 가격을 재설정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자, 요거 잘 주의하셔야 돼요. 소비자 가격이 가가 아니에요. 공급. 네, 네, 공급가, 그러니까 도매로 주유소에 정유 회사들이 주는 가격을 이거 이상으로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싸게 주는 정유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정유사. 과연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주유소가 받기 때문에 주유소가 여기에 자기 마진을 얹어갖고 팔거든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마진율은 보통 4%에서 6% 됩니다. 그러니까 5% 넣었다고 생각하면 요 가격에 5%가 올라간 거니까 한 80원 정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1,850원 정도가 일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싸게 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낮은 가격일 거고요. 또 뭐 강남이라든지 좀 땅값이 땅값 비싼데 주유소들은 그래도 더 올리려고 하겠지만 그렇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한 1,800원 중반대로 지금 이 가격대가 2주 동안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 선에 있는 가격들을 있는데 들어가서 개중에 뭐 1,900원, 2,000원 이런 데 있으면 바로 신고하시고요. 1,800원 초중반대 가격이 2주간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기름값에 대한 부분보다는 물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의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류세 인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공산품이나 생필품, 식료품 가격 인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 물가 상승 요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반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야당들이 하는 국짐이 늘 하는 것처럼 그거 해봤자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실패한 사례들을 들어갖고 뭐 미국이나 헝가리나 다른 나라들도 그거 강제로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다는 거죠. 그때는 뭐였냐면 이게 국가가 이 가격대로만 팔아라라고 했지. 이 가격으로 팔았을 때 나는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 정부가 정유사들한테 이걸로 파는데도 혹시나 원가상에서 손해가 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름값을 유류세를 내려주든지 아니면 유류세가 폭이 1,200원 이상이 있으니까 유류세를 내려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갖고 보존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야 1,800원 이하로 팔아라고 했을 때 1,800원 이하로 가면 이거 손실 나는데 그럴 바에야 나는 장사 안 하고 그냥 안 팔고 장사를 안 할래라고 하면서 공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외국 사례예요. 외국 사례였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그걸 맡아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잘 지켜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 이 야당이나 언론 새끼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 세금 걷어가지고 부자들 기름값 보존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놈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차가 없고 대중교통 타는 사람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1도 불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K패스라는 게 있어요.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요 카드가
교통카드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입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0% 할인을 해줘요. 저 이거 홍보비 받고 하는 광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20%가 다시 환급이 돼요. 제가 쓴 금액에. 근데 저는 좀 많이 써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방송국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달부터인가 지지난달부터인가 들어오는 환급되는 돈이 거의 50% 육박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미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대중교통비 그 상당 부분도 보면은 국가가 연료비예요, 지원하잖아요. 연료비. 연료비죠. 연료비야. 그리고 대중교통비 뭐 다들 원가 계산해보면 다 손해라 그래. 버스도 손해라 그러고 택시도 손해라 그러고 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우리 세금이 투자돼 갖고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세금 들어갔다고 해갖고 그걸로 갈라치기 하는 여론은 없었잖아. 그리고 뭐 공산품 운송하는 화물차 다 경유예요. 그것도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가격까지 다 물건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다 통제를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유류비가 오르면 뭐가 문제냐면 국민 대다수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인 압박. 그리고 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인상 요인 내지는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택배 기사들 기름 쓰죠. 화물 운송업자 기름 다 쓰죠. 농민들 농기에 기름 쓰죠. 이런 사람들하고 다 생계가 직결이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까지 다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보강이 안 되면요. 왜냐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사태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계속 올라가기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제3선에서 충분한 공급선을 확보를 하거나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 자체의 공급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재기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스 들어오지 않는데 취약계층이나 농어촌 산간지역 이런 데는 등유를 난방 연료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서민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등유 난로들 대부분 써요. 왜냐면 전기 난로가 효율이 좀 떨어지는 데가 있어갖고 대형 업소 같으면 이게 꼬부라진 거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긴 대형 그 난로들 다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물가 상승 요인으로 올 수 있다는 거야. 원래 내가 겨울에 10드럼을 뗐어. 근데 작년에는 30만 원 정도 썼다라고 치면 올겨울에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60만 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가 쓸데없이 기름을 사재기를 하거나 또는 그 공포 때문에 이거 기름값 오를까 봐 나도 미리 가격을 좀 선제적으로 땡겨야겠다, 올려야 되겠다, 요런 생각이 안 들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가장 대중적인 석유값부터 정부가 나서서 통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지역에는 아직도 기름 보일러 진짜 많고요. LPG 쓰는 데도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생각해. 그럼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뉴스에서 맨날 그 얘기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기름값이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비를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안정적인 조치, 최소한 한꺼번에 확 넘어설 수 있는 범람하게 되는 상황은 일단 막아놓은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 있던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단합에 대한 조치와 후속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단합에 과징금 32억이 제재가 됐다고 하는데 요거는 거의 한 300억 이상의 불량 유통을 한 돼지고기 유통업체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네. 이제 내부에서 고발이 터진 거죠. 2021년부터 약 2년간 육가공업체 9곳이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서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납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돼지고기 입찰 14번 중 8번을 낙찰을 받았고요. 브랜드 6계약은 총 수백억 원대 매출을 확보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보다 좀 높게 유지하거나 가격 하락폭을 줄임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돼지고기를 사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9개 업체에 대해서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요. 담합 주도성이 높은 6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요게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무슨 큰 뭐 이마트나 뭐 이런 데 홈플러스 들어가는 거 그거 담합한 업체가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 마트 같은 거 있잖아. 알뜰마트나 생활마트 같은데, 또는 정육점 같은데, 그런 소매점에 들어가는 고기들을 공급하던 업체들이 짜고 아예 지역적으로 가격을 높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냐면 육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원료를 구해오는 게 전국적으로 갖고 오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냉장 시스템을 해야 되고 배송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는 뭐 이제 선금 관계가 오고 또 내가 옛날에 정육 사업하다 망한 생각이 또 드네요. 이런 게 있어갖고 이 정육 사업은 굉장히 지역 한계적인 사업이에요. 목장이 있고 도축장이 있고 이걸 유통하는 업자들이 있고 또 이와 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나 업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뭐 전남 지역이면 전남 지역 아니면 뭐 군 C 단위로 뭐 몇 개 지역들의 유통을 독점하고 있거든. 이래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사업까지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내가 나쁜 악덕 사업자가 됐으면 내가 돈을 벌었겠지. 그러니까 나쁜 악덕 사업자가 못 되니까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직 감옥 안 간 거예요. 아까 사업자 아니라서. 거기서부터 감옥까지 나와 나 그렇게 해서 요런 류의 지역적인 단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들끼리 딱 입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디서 그 마진이 생기게 되냐면 생산해서 도축한 거를 갖다가 경매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가격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건 업체도 잘못한 거지만 도축회사나 이거를 경매하고 이 판매했던 판매 허가를 갖고 있는 회사가 짜고 친 얘네들이 다 같이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거야. 근데 요건 지역적인 거고 만일에 크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 대형 삼겹살을 수입해오는 해외 수입에서 수천 톤씩 수입해오는 애들이라든지 또는 국내에서 뭐 한돈 이런 거 물론 농협의 종합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 자체를 운영하는 농축협에 연관돼 있는 몇몇 지역조합들이 예를 들어 전북조합, 전남조합, 충남조합 뭐 이런 애들이 뭉쳐갖고 우리끼리 이번에 가격을 올려갖고 받자라고 해버리면 야 그럼 경상도 가서 사오면 되잖아. 서울 가서 거기 거래를 못해요. 원칙적으로 원가상으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엔 세 발의 피라는 거야. 아, 이번에 걸린 거는? 요건 진짜 세 발의 피예요. 그러면 이거 약간 본보기용으로 적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지네들끼리 텔레그램으로 몇 개로 올려받읍시다라고 은밀하게 그걸 작당한 걸 누가 긁어갖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들킨 거거든. 이게 내부 고발이 나와야 증거와 함께 나와야 되거든. 걔들이 단합을 했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 고발이 나와야 이게 가능한 수준이 된 거고 아마 이것도 누군가가 내부 고발을 했으면 최소한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확대돼 갖고 지금 계란에서도 지금 추가로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이거 내부 고발자 제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포상금을 높였잖아요. 30%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일 계속 튀어나오겠는데? 그렇죠. 이제 불법적으로 이런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를 목격한 직원들은 와. 보는 사람, 먼저 손든 사람이 포상금 임자야. 그러네. 먼저 해야겠네. 심지어 했던 업자가 지가 먼저 자진 신고를 할 수도 있어. 잠깐만요. 그러면 포상금 받고 나 처벌받을게요. 그렇지. 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걸릴 건데 내가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벌금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아니라 그건 그냥 자수 아닙니까? 그래도 남는 거야. 그걸 손절매라고 하지. 그래서 이와 같은 민생물가 특별관리가 정부가 눈 씻고 뒤지고 단속반 풀어봐야 소용없어. 걔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 나 단속 나갈게. 그러면 예 형님 오세요. 그러고 봉투 하나 해놓으면 절대 안 잡혀요. 근데 그 밑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같이 일하다가 삐진 동업자가 이 새끼들 내가 이 기회에 못 받은 퇴직금 찾는다. 라고 질르면 어떻게 돼?
진짜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신고 문화, 뭐 네. 넘치는 보상금 장치가 열릴 구석들이 우리나라 업계에 쫙 깔려 있어요. 과일도 있고 뭐 엄청 생선도 많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업을 하자는 거야, 내 여러분들이랑. 진짜 마피아 게임이래요. 네. 와, 이건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겠네. 그러면 결국은 나쁜 하지 짓을 말아야 하지 돼. 말아야 되는 네. 거지. 네,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고 하는 순간 다 의심해야 돼. 그렇지. 저 새끼가 그죠, 먼저 혹시. 찌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눈치 보기 게임을 하는 거 아니야? 하고는 싶지만 내가 먼저 말했다가는 나중에 가중처벌 받을 것 같으니까 누군가가 먼저 하자고 하기까지. 뭐 그런 거보다도 이게 진짜 눈치 게임으로 어차피 끝날 거면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까지 갔다가 다 뒤집어 쓰는 수가 있죠.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요, 최초 신고자에 한해서 법적인 처벌이나 포상에 있어서 일종의 혜택을 주도록 이 법제도가 내부 고발에 대한 그 보증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라도 해오셨던 분은 저요라고 먼저 신고를 하셔야. 지금 잠깐만요. 네. 여러분, 설마 여러분이 가담자이신 경우는 없죠? 왜냐면 지금 댓글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 저 가담자도 좀 알고 알고 있는 되나요? 게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네. 가담자도 신고해도 포상금 받나요? 이런 질문이 왜 많이 올라오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정말 이재명 정부스러운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게. 예, 이게 진즉부터 옛날부터 파파라치 이런 것들이 그거 있었잖아요. 그 교통신호 그렇게 안 지키다가, 파파라치 신고하면 5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하루에 막 2,000장, 3,000장씩 단속 사진이 들어오고 딱지가 날라왔던 적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한테 이런 방식을 통한, 물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뭐 공산주의냐, 뭐, 5호 담당자냐, 뭐, 사람들끼리 뭐 다 이렇게, 감시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불법이잖아, 이건. 나쁜 짓을 하는 범죄잖아, 범죄. 나쁜 짓을 하는 감시가 느슨해지는 순간 그 사회는 진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요. 미국도 회계법인들 사고 많이 나고 변호사들 사고 많이 나고 그 많은 것들도 대부분 뒤져놓고 보면 안에 있는 어떤 그 내부 고발자의 변심이에요. 그렇죠. 무슨 뭐 이중장부나 뭐 분식회계나 이런 거 다 거기서 터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벌금 나오잖아. 신고한 사람 다 그 포상 받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가 포기하고 있었던 맞아. 이 단합 제도를 무찌를 수 있는,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법을 어기는 짓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못 본 척을 하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치키치키 초코초 같은 거죠. 나쁜 짓을 하면은 우리에게 들키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예. 이걸 안 해. 참. 자, 그래서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23개 품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점검을 샅샅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가 대책 나올 때마다 정부가 늘 발표하던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집중 관리를 하겠다, 뭐 하겠다. 맞아요. 관리가 됐냐고. 아니요? 정부가 들어가고 계란값 비싸다고 관리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 시중에 계란이 싹 없어졌어. 네,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호주에서 수입해오고 동남아에서 수입해온다 그러니까 없다는 계란이. 알낳을 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하루에 50만 개씩 100만 개씩 쏟아져 나왔잖아. 그때 처음으로 호주에서 비행기 태워갖고 계란을 수입해서 폭삭 망한 사람이 송 작가예요. 진짜 없는 줄 알고? 아니, 진짜 없는 줄 알고, 계란 그거 한 5,000원, 10,000원 간다 그래갖고, 진짜 갈 줄 알고, 비행기 태워갖고 계란을 수입한 사람이 송 작가라고. 갖고 왔더니 어떻게 됐어? 흰 계란 꺼내놓자마자 노란 계란이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거기서. 분명히 정부가 점검했을 땐 없다 그랬는데. 계란은 또 언제 했대? 계란은 또 언제 했대, 진짜? 그래서 정말 첫 판에 망해가지고, 첫 파스에 망해가지고 얼마 손해 안 보고 깔끔하게 접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것도
이재명 정부가 하면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것들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23개의 품목을 선정해서 상반기 동안 원가 분석부터 유통 단계까지 샅샅이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돼지고기, 계란, 쌀, 콩, 김, 식용유, 밀가루, 그리고 통신비. 나 진짜, 통신비 이거는 이미 한 거 아니었나?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공연, 음. 스포츠 티켓, 요거는 안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지, 세탁세제, 주방세제, 기저귀, 요런 것들 싹 들어가고요. 그리고 학원비, 교복 가격 전수조사 들어가서요. 과징금 신설 및 신고 포상금 상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사실 제일 크게 보이는 게 학원비랑 교복인데. 네, 그러네요. 학원비와 교복 가격. 와. 교복 이거 수입 원단으로 7만 원, 9만 원짜리를 수입해다 60만 원, 70만 원에 팔아 처먹었더라고요. 이거 빨리 찾아내 갖고 처벌하고 이거 거기 관한 거 환급을 해갖고 나중에 무료 교복 하는 데다가 좀 보태주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학원비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개판이기도 하고 또 너무 불법적인 학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4살, 6살 이런 애들한테도 4살, 6살 애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가고 학원을 가요? 이제 어린이나 유치원은 보육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권도 학원이나 무슨 수학 학원, 조기 영어 학원 이런 걸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공부하는 애들처럼 이거를 취약전 애들을 끌어갖고 학원을 운영하는 이런 불법 학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야. 우리말도 잘 못하는 아가들. 그러니까 영어를. 심지어 그런 애들을 또 선별을 한다고 또 그 시험을 치른대요. 4학년짜리 영어 학원을 보내는데 시험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애들을 과외를 해갖고 그 명문 학원에 들어가갖고 난리 났네, 난리. 이렇게까지 이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법성부터 시작해갖고 사실 외국에서 아동학대라 그래, 우리 애들 보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요? 좋게 말하면 교육열인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어떤 경쟁 구도에 빠져있는 한국의 실상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생활 물가 단속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은 아니 이것도 사업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란 말이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일부 이런 방식을 통해 갖고 부당한 마진 그리고 탈세 내지는 이걸 통한 불법적인 수입을 올려왔던 게 확인이 된다고 치면 그러면 없어져야 될 거고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9시부터 공부하던 거 8시, 7시, 6시로 땡기는 것보다 그냥 탁 터놓고 공교육 중심으로 하고, 사교육하고 이거 하는 거 시간들을 빼내갖고 그 아이들이 다른 방향으로 취미라든지 아니면 인성교육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좀 전도되게끔 나라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돈벌이가 되다 보면 너나 없이 거기에다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돈도 벌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피해주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단합 해체가 얼마나 앞으로 국민 생활이라든지 물가는 둘째치고 이 생각하고 있는 생활 자체의 그 윤리적인 어떤 장벽들을 허물게 될 것인지 저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내 이 꼴을 보네. 라면과 식용유가 대폭 인하되는 이러한 라면값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라면과 식용유 가격이 인하되는데 순차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단 라면 4개사가 평균 4.6%에서 14.6%까지 인하하고요. 식용유 6개사가 평균 3%에서 6%를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깔 수가 있는 거였어요? 라면 쟁여태웠는데. 라면 많이 사는 사람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 가격 인하와 더불어 그동안 해왔던 사기질이 있어요. 200g짜리를 180g으로 줄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중량을 더 내고 가격을 그대로 가는 이런, 난 제일 열받는 게 술이야. 아니
도수를 25도에서 17도까지 떨어뜨려 놓고 아, 가격은 시중일간 올려왔단 말이야. 전 주류 관련한 것도 이거 빨리 한번 주류가 단합 내지는 가격 폭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근데 봅니다만 진짜 이 정부가 대단하긴 하다. 네. 이렇게 가격 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왜 마트에서도 가끔 할인하는데 중요한 건 할인하기 전에 잔뜩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을 해서 원래 가격대로 팔거든요. 아니 뭐 재고떨이 뭐 이런 거 할인을 했죠. 마트 아니, 같은 아니, 거 재고떨이 아니고, 아니고? 예, 그런 식의 꼼수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그 전에 올렸잖아요, 가격을 네. 많이. 이유 없이 올린 거예요. 사실 그 음. 전에 보면 일시적으로 올랐던 데에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내린 다음에 아무 조치를 안 하니까 우리는 항상 밀가루 가격이나 식용유 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지 원자력 가격 내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들도 입 딱 시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기업에 가만 안 뒀죠 이때까지. 그래서 그걸 가만히 놔두고 아무 짓도 안 했던 정부가 나서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일단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지, 관심을 갖고 이거를 감시하고 국민들의 복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이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만 있다고 치면 이제 우리 앞으로 물가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된다니까. 이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지금 하고 있는 뭐 농업이라든지 어떤 식량 안보의 안전성을 생각했을 때 이걸 뭐 전 세계적인 기근이 와갖고 갑자기 전 세계 밀가루가 반으로 줄었다든지 이 설탕이 갑자기 반으로 줄었다든지 이런 사태가 아니고서야 왜 식재료 가격들이 막 폭등을 하고 그 폭등한 비용에 원재료 비용의 2배, 3배가 넘는 소비자가 폭등이 왜 일어나냐고. 그리고 그걸 왜 전부 다 일반 소비자 국민들이 다 뒤집어 써야만 했냐는 거죠. 지금까지 당한 건 어쩔 수 없어서 당했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거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계속 대한민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이 제분, 제당, 그러니까 설탕, 밀가루 끝나고 나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빵, 과자류, 기타. 우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아? 우리나라 빵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빵이. 너무 비싸서 소금빵을 못 사 먹겠어. 너무 비싸. 소금빵 하나에 3,000원이 말이 되냐? 일본 애들이 약 올라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소금빵은 일본이 원조인데 일본 애들이 그거를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지역 명인이 만들던 걸 한국에서 무슨 뭐 생활의 달인 이런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소금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면서 온갖 종류의 소금빵이 다 만들어진 거야. 맞아요. 한국식 소금빵이. 그 소금빵 갈라가지고 그 안에 온갖 걸 다 넣고. 치즈, 파 뭐 다 넣고 초콜릿 넣고 아니 그 두바이 쫀득 쿠키도 대한민국에 처음 만든 거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빵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 빵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랑 결합을 해갖고 지금 전 세계의 한국식 커피, 빵과 커피를 같이 만들어서 파는 한국형 카페가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베이커리 카페요? 베이커리 카페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베이커리 카페 체인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빵은 정작 일본 거였다는 거지. 아무튼 이마만큼 한국의 문화 상품들로서 지금의 한국의 식재료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라도 도덕적이고 가장 좋은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세계인들한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식품 유통 어떤 서클을 잘 이번에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사람이 좀 살만해지고 소득이 늘면, 좀 더 편하고 맛있고 고급스러운데 투자를 해도 그게 아무렇지 않게끔 느껴져야 되는데, 아니, 계속 소득이 느는데 빵 가격이 부담이 돼가지고 빵을 못 사 먹을 만큼 소득이 오른다고 치면 그게 생활이 발전하는 거야? 회복하는 거지? 아무튼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